안녕하세요. 아트스타입니다. düsseldorf 남쪽의 작은 도시 노이스의 강가에 위치한 인젤 홈브로이 미술관은 2004년 아트뉴스 선정 세계의 숨겨진 미술관 탑 10에 이름을 올릴 만큼 반드시 가봐야 할 미술관입니다. 광활한 자연 속에 자리한 신비스러운 이 비밀의 공간은 düsseldorf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컬렉터인 칼 하인리 뮬러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뮬러는 수백 년 동안 개관되지 않은 야생의 늪지대에 관심을 두었던 개발업자로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1982년 공업지대 근교의 강에 둘러싸인 섬처럼 생긴 작은 공원이자 옛 나토 발사기지로 사용되던 터를 매입한 그는 자신의 소장품들을 홈브로이히로 옮겨올 일을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돌며 수집한 렘브란트, 이브 클랑, 한스 아르프, 장 푸트리에, 큐어스 수피어트 등 20세기 거장의 작품들과 고대 조각, 중국 미술 등을 새롭게 한자리에 선보일 수 있는 미술관 아일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는 기존 미술관의 개념을 뛰어넘어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각박한 도심을 벗어나 느림의 미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었던 조각가 에빈 헤리히, 아나톨 헤르츠펠트, 화가 그라우브너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섬 전체에 15개의 건축물들을 지었고 각각의 건축물은 붉은색 벽돌과 미니멀한 구조로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유지하면서도 자연 채광을 그대로 활용해 전시전과 작품 그리고 관람객이 자연의 일부로 숨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합니다. 독일어로 인젤은 섬을 의미하는데 뮬러는 공간을 자연 그대로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면서도 건물을 조각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마치 숲속에 감추어진 비밀 섬과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드넓은 숲속, 수풀이 우거지고 낮은 언덕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호수와 잔디의 조화가 평화롭게 섞여 있는 이 섬에는 무심히 거닐다 보면 그저 다음 갤러리의 존재를 넌지시 알려주는 조그마한 팻말만이 서 있을 뿐입니다. 미술관은 düsseldorf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자유분방하게 늪지에 배치된 조각들 사이로 산책하듯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건물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감각을 체험케 하는 홀가분한 공간들이 관람객을 기다립니다. 붉은 벽돌로 소박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미술관의 메인 건물로 들어서면 독일 출신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올리버 크루제가 만든 테이블과 의자로 꾸며진 티켓 오피스가 등장합니다. 화이트 큐브로 대변되는 20세기 미술관의 모습을 탈피해 미술, 자연, 사람의 본질적 관계를 추구하는 새로운 미술관에 대한 용감한 시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술관을 설계할 때 3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두 번째는 문턱 없는 미술관, 마지막으로는 느림의 미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굳은 결의를 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미술관은 여러 의미에서 의뢰의 미술관들이 가진 고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며 상식을 깹니다. 에르빈 헤리히가 설계한 10개 정도의 전시장 이름은 다양합니다. 그라우브너 파빌리온, 타토이츠 파빌리온처럼 작가의 이름을 따온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미로를 뜻하는 레버린트, 타워를 뜻하는 트룸, 달팽이를 의미하는 슈네케처럼 건물의 형태와 공간적 이미지에서 이름을 유추한 건물도 있습니다. 미술관의 티켓 오피스를 지나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건물은 트룸입니다. 트룸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4개의 입구와 천장에서 흘러 들어오는 빛만 존재합니다. 멋진 작품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뭐지? 라는 궁금증을 내비칠 법하지만 공간 자체가 대형 조각과 같다는 생각을 금세 갖게 됩니다. 무의의 공간에서 관람객은 창 너머 수목을 관조하거나 명상과 침묵의 세계로 침잠하게 되죠. 또 어떤 이들은 서로 노래로 화답하며 소리의 울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트룸은 다음 단계를 향한 게이트 같은 역할이죠.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전시실 레버린트. 홈브로이 미술관 중에서 중심 건물로 꼽히는 전시실은 사람 키보다 높은 나무들로 촘촘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건물과 나무 울타리 사이에는 1m가량의 틈이 있고 출구가 사방으로 나 있어 길을 잃기 십상이지만 동서양의 고미술품을 수집한 밀러의 호기심과 자유분방한 사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조각과 회화를 시대별이나 작가별로 구획하여 관람 순서에 서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분류 개념을 탈각함으로써 형식을 전복한 것이 바로 홈브로이 미술관의 매력입니다.
현대미술과 고미술이 무심히 어울려 있는 공간에는 심지어 친절한 설명도 그 흔한 캡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불친절함 혹은 무심함은 작품들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솔직함을 주고 문득 발견하게 되는 유명 작가의 작품에서 반가움과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마티스의 드로잉이 벽면 가득한 여러 다른 작가들의 작품 가운데 숨겨져 있고 주변에 중국 고미술에 둘러싸여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레버린스를 빠져나온 이후의 동선은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팸플릿 지도에 나와 있는 건물은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지워나가면서 천천히 길을 거닐을 수 있습니다. 마치 헨젤과 그레텔이 되어 숲속을 헤매듯 다음 미술관을 찾아가고 전시장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어떤 전제나 편견도 없이 그저 작품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의 시선만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구상을 처음으로 제안한 그라우보다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숲속을 산책하며 미술을 만난다는 발상은 자연과 예술을 하나로 묶으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조용조용 숨죽이고 걸어다녀야 하는 미술관의 엄숙함을 깨고 싶었다. 예술을 즐기는 일이 그렇게 무겁고 힘들어서야 되겠는가.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의 미술을 한 전시장에 어우러지게 한 점도 비슷한 맥락이다. 모두 한 마음으로 시작한 예술인데 왜 가르고 구분하는가. 그래서 벽면에 작품 설명을 하나도 붙이지 않았다. 미술 사조는 외우거나 배우는 것이 아니다. 자연처럼 느끼고 즐기는 것이다. 현대미술은 너무 머리로 가버렸다. 몸으로, 마음으로 미술을 돌아오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로 결실을 맺고 있어 기쁘다. 미술관 숲을 거닐다 보면 주변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오가닉 재료들로 만든 음식과 따뜻한 커피를 내려놓은 아담하고 소박한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한가로이 논이는 오리, 오솔길 곳곳에서 하늘거리는 나무들, 풀숲 사이의 조각들과 적당한 간격을 두고 옹기종기 앉은 건축물들을 바라보며 야외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관람객들의 모습이 무척 평화로워 보입니다. 미술관 내에서 만나게 될 이 모든 목가적 풍경은 인젤 홈브로이 미술관을 미술관 이상의 미술관으로 느껴지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투사였습니다.